서울 도심 한복판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 사람의 삶이 크게 흔들리는 특별한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운명의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가방에 전기기능사 교재를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년퇴직 후 취업에 계속 실패하며 벌써 3개월이 흘렀지만 가족들에게는 오직 자격증 공부만 한다고 말해놨습니다. 실제로는 급구 앱을 통해 몰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절실한 현실 속에서 가장으로서의 자존심과 가족에게 숨겨야 하는 비밀 사이에서 상철은 매일 고뇌했습니다. 오전에는 전기기능사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늘 정장을 입고 당당했던 상철이 이제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몰래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이날 상철에게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편의점으로 향하던 길에서 말끔한 수트 차림의 한 남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는 그 남자는 바로 몇 개월 전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후 연락이 끊겼던 아들 지혁이었습니다. 지혁이가? 상철의 마음은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무사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자신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아들은 성공한 모습이라는 현실이 대비되어 깊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연락 한 번 없이 가족을 걱정시켰다는 분노와 배신감도 함께 들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에 선 상철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멍하니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을 보며 그는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아저씨, 계산 틀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 하루 종일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은 성공했는데 자신은 편의점에서 실수연발하는 초라한 모습이라는 현실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상철에게 아내 다정이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오늘 자격증 공부는 어땠어? 힘들지 않아? 상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응,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 다정아, 오늘 지혁이를 봤어. 뭐? 지혁이를? 어디서? 다정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멀쩡해 보이더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다정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살이 빠지거나 하지는 않았어? 응, 오히려 괜찮아 보이더라. 옷차림도 말끔하고. 그럼 말은 안 걸었어? 왜 연락도 안 하냐고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그게 차에서 봤거든. 멀리서 봤는데 그새 사라져 버렸어. 편의점 아르바이트 사실은 숨겨야만 했습니다. 아들 소식으로 아내를 위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과 함께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은호에게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은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 순이가 무언가를 급하게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호야. 아니 생각보다 일찍 왔네. 순이는 당황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뭔가를 급하게 감추려는 모습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은호가 확인한 것은 동생 강호에게 보낼 현금 봉투였습니다.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들어있는 봉투를 보는 순간 은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강호한테 또 돈 보내는 거야? 은호야. 그게 순이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래? 강호는 나를 가족으로도 안 보는데? 은호의 목소리에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입양된 자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줄 알았던 어머니, 하지만 실제로는 친자식 강호에게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니 깊은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온갖 희생을 다하면서 정작 가족들은 자신을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내가 뭐야? 정말 뭐야, 이 집에서? 은호의 절규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아픔을 알기에 마음이 미어졌지만 변해버린 친아들 강호에 대한 걱정 또한 떨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감정에 은호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갈 곳도 없고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이 밤거리를 헤매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는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 상처는 더욱 깊고 아렸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왜 나는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은호의 절규가 밤하늘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호에게 더 큰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술에 취한 불량배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가씨,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뭐해?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오는 3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으슥한 공원,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해서 더욱 무서웠습니다. 가만, 돈 좀 있나? 핸드폰도 최신 거네? 불량배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은호는 겁에 질려 도망가려 했지만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미 도망갈 길이 막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은호의 작은 목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상철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상철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소리에는 위기 상황을 파악한 기지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이 당신은 뭐야? 라고 되물었을 때 상철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나 얘 아빠야. 왜? 상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은호를 보호하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철은 재빨리 은호의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왔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걱정했지? 불량배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난 이상 더 이상 시비를 걸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중얼거리며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마워했습니다. 괜찮나? 다치지는 않았고? 상철은 은호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보며 걱정했습니다. 상철은 은호의 눈물 자국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혼자 울고 있는 어린 아가씨, 분명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족한테 상처받은 거야?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은호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내 딸뻘 되는 아이가 이런 밤에 혼자 울고 있으면 보통 그런 일이지. 나도 비슷한 처지라서 알겠어. 상철은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도 힘든 일 있으세요? 응.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몇 개월째 연락도 안 하고 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상철은 은호에게서 자신의 아들 지역을 보았고 은호는 상철에게서 돌아가신 친아버지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다 등져도 가족만큼은 내 편이어야 하는데 은호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그렇지. 가족이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아픈 상처를 주는 존재야. 상철이 깊이 공감하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아저씨 아들분은 분명 아저씨를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분이신데. 내 가족들도 마찬가지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속마음은 다를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호는 또 다른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의뢰를 받은 고객이 완전한 진상이었습니다. 이거 맘에 안 들어요. 다시 해줘요. 색깔도 바꾸고 가구 배치도 완전히 바꿔요.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요. 끝없는 수정 요구에 은호는 밤 11시가 넘도록 작업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3번째 수정 작업이었는데도 고객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작업을 마치려던 은호에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며칠 전 불량배 사건에 트라우마가 남아있던 은호는 급하게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으악! 작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은 맘대로집 프로젝트 현장 점검을 마치고 돌아온 지역이었습니다.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작업실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지은호,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지역이 숨어있는 은호를 발견하고 진심으로 걱정하며 소리쳤습니다. 아, 선배. 은호는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안도하며 나타났습니다. 너 바보야? 너 머리 안 돌아가?
지혁은 은호의 상태를 보고 무언가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말투는 거칠었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놀란 것뿐이에요. 은호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지혁은 그녀의 지친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해? 지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온화함이 있었습니다. 지혁은 은호를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은호도 지혁의 진심을 느끼고 차에 탔습니다. 연속된 야근과 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으로 지쳐있던 은호는 무의식 중에 지혁의 어깨에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지혁은 자신의 어깨에 기댄 채 잠든 은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신경 쓰이게 하네 여러모로. 처음으로 은호가 단순한 후배 이상의 존재임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냉철했던 지혁의 마음속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언제? 은호가 깨어나며 당황했습니다. 10분 정도 잤어. 많이 피곤했나 보네. 지혁의 목소리에는 평소 볼 수 없던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혁은 은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은호, 제안 하나 할게. 네. 은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맘대로 집이랑 은호이즘 정식 협업하자. 네 디자인 실력 봤어. 그리고 지혁이 잠시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정말요? 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비즈니스 때문만은 아니야. 네가 안전하게 그리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지혁의 진심이 담긴 제안이었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차갑기만 했던 선배가 자신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준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선배. 은호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편 고성희의 화려한 사무실에서는 충격적인 보고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담 팀장이 찾아와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은오 씨한테 큰일이 생겨서요. 그리고 지켜보니까 지은오 씨 주변에 남자가 2명이 있답니다. 성희는 찻잔을 든 손을 멈추며 얼어붙었습니다. 2명이라고? 팀장이 건넨 사진에는 성재와 은호가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지혁과 은호가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명한 고화질 사진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성재. 슈올츠 본부장이고 이지혁은 요즘 뜨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 단순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생각했던 은호의 예상치 못한 인맥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자신의 의부사들 성재가 은호와 가까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은 성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밀리에 찾아온 친딸 은호와 자신의 곁에서 함께 살아온 의부사들 성재가 이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성희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성희는 예상치 못한 관계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희는 성재가 은호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예리하게 간파했습니다. 사진 속 성재의 표정과 몸짓에서 단순한 선후배 이상의 감정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군요. 성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재가 은호를 지키려 할수록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이라는 계산이 섰습니다. 또한 정보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캐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이 어떤 배경을 가졌고 어떤 야심을 품고 있는지 파악하여 그의 스타트업을 슈올즈의 하청업체로 끌어들이거나 혹은 성재를 견제하는 무기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팀장, 앞으로 은호 주변을 더 세밀하게 지켜봐. 특히 성재와 은호의 관계, 그리고 이지혁이라는 남자의 모든 것을 파악해와. 성희의 목소리에는 이제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복잡하고 계산적인 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사모님.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성희는 은호를 자신의 야망을 위한 핵심 연결고리로 격상시켰습니다. 친딸이면서 동시에 두 유력한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은호야말로 자신의 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카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빈에게는 인생의 큰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계산적이고 현실적이던 그녀가 처음으로 진심을 내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진심이야. 박성재, 내가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수빈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마지막 다짐을 하듯 되뇌었습니다. 크리에이터로서 성공하려는 야망도 있었지만 성재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정성스럽게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성재가 좋아할 만한 깔끔하고 우아한 꽃다발이었습니다. 평소 계산적이던 그녀치고는 순수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성재와 만난 수빈은 차에 오르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빈은 용기를 내어 꽃다발을 건네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성재 오빠, 고백. 수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성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우리 제법 잘 어울리지 않아? 나랑 연애하자. 수빈의 직진 고백에 성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수빈의 당당한 고백에 성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9년의 짝사랑, 은호에 대한 마음과 자신을 향한 수빈의 당돌한 고백 사이에서 성재의 머릿속은 복잡한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빈아, 이거 좀 갑작스러운데? 성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야 진심이 전해져요. 수빈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은호, 성재의 삼각관계에 수빈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네 사람의 관계는 더욱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사이에 여러 사람의 운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상철과 은호는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고, 지역과 은호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며 성희의 위험한 계획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상철은 매일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공원에서 만난 그 아가씨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처럼 마음이 쓰였습니다. 혹시 또 위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그 아가씨도 가족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은호 역시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아저씨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든든했던 그분의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세상에 나를 진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역은 은호와의 협업을 준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더 자주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지켜주고 싶은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계산적이던 자신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성재는 수빈의 갑작스러운 고백 때문에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9년째 짝사랑하고 있는 은호에 대한 마음과 자신을 좋아한다고 당당하게 고백한 수빈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지역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신은 언제까지 이런 일방적인 사랑을 계속해야 할까요? 수빈은 고백 후 성재의 답변을 기다리며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그녀도 이번만큼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마음은 솔직하게 전했으니까요. 한편 성희는 팀장으로부터 추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지혁이라는 남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떤 놈인가? 성희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안 배경은 평범한 중산층이고요. 흥미롭군요. 그럼 우리 성재와는 어떤 관계인가? 중학교 동창으로 절친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약간 소원해진 듯합니다. 성희의 머릿속에서 더욱 정교한 계획이 짜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친딸 은호를 중심으로 의부사들 성재와 지역이라는 두 남자가 엮여 있다니 이보다 완벽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팀장, 이지혁의 사업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우리가 투자하거나 협력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고요. 네, 사모님. 성희는 이제 단순히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상황에 개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은호와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성재와 지역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의 집에서는 지역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지혁이가 괜찮아 보였어? 다정이 몇 번째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응, 걱정하지 마. 오히려 예전보다 더 의젓해 보이더라. 상철이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래도 연락 한 번 없는 게 서운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데. 할머니 조옥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에이, 사내놈이 어디 가서 죽지는 않을 끼라. 때 되면 알아서 들어올 끼야. 수빈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큰오빠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아요? 혹시 어려운 일 있는 건 아니고? 아니야, 괜찮아 보였어. 옷차림도 말끔하고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지화는 그제야 안심한 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형이 무사히 잘 지내고 있다니. 겉으로는 모르는 척했지만 그는 속으로 형의 사업이 순조로운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지역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했지만 여전히 그가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궁금해했습니다. 지역과의 협업이 결정된 후 은호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가 없어졌고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선배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요. 은호가 지역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네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지역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지역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따뜻하고 세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선배는 나를 그냥 후배로만 볼 거야. 은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성희의 치밀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고 각자의 비밀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은호와 상철이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되는 날이 올까요? 지역과 은호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성재는 수빈의 고백에 어떤 답을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희의 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더욱 충격적인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철과 지역의 우연한 재회가 현실이 될 것이고 은호를 둘러싼 남자들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입니다. 성희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은호는 자신의 출생에 얽힌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들의 복잡하게 얽힌 운명은 어떻게 풀려갈까요? 사랑과 배신, 가족의 의미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묻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화려한 날들과 함께 해주세요.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상철과 은호처럼 서로의 정체를 모르면서도 진심으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고 지역과 은호처럼 차갑던 관계가 따뜻한 협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희처럼 계산과 음모로 타인을 이용하려는 그림자 또한 존재합니다. 과연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속 상처 혹은 혈연을 초월한 진심 어린 사랑.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가족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화려한 날들의 등장인물들과 함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